익숙한 일이나 또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늘 버릇처럼 하던 일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규정된 틀 안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도전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명불허전에서는 이 기존의 시장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꾸어 놓은 분입니다. 우리 골프공 제조업체의 문경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요즘은 그 해외 출장이 워낙 많아서 거의 한 뭐 반 정도는 해외가 있고 반은 국내에 있고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연예인보다 더 얼굴 보기 힘들다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저들이 해외 출장을 많은 이유가 작년도에 저들이 이제 골프공 하면은 약간 이제 그 유광 이 개념이 있는데 저들이 이제 무광볼을 작년에 개발해서 그 자체를 이제 세계에다가 빨리 선점을 해야만 오리지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들이 뭐 많은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먼저 가서 시장에다 진입을 시켜놓으면은 그 뒤에 똑같은 볼을 만들어내도 우리는 이제 원래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제 뒤에는 좀 복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무단히 그냥 해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볼빅에서 컬러볼을 만들기 전에는 컬러볼이 없었어요? 있었죠. 눈에 스칠 때 아마 처음에는 흰색, 겨울에 그렇죠. 예. 흰색 공에다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위에다 페인팅을 칠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임시로. 예. 과거에 보면 정주영 회장님께서 아마 칠 때 보면 이렇게 위에다가 매직을 치고 이렇게 색깔을 해서 컬러를 만들어서 이제 볼을 쳤다는 그런 유래도 있고 어떤 그런 그냥 빨간색 하나 이렇게 있었지만 그거를 다양한 색상으로 바꾼 거는 제가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렇게 완전 칠해서 그 우리나라의 경우만 있는 일 아니었을까요? 겨울에 눈밭에서 골프 치는 거는 나라만 우리나라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컬러볼 구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회사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야간에 골프 치러를 갔는데 우리나라는 야간에 이제 여름에 많이 치니까 근데 밤에 치니까는 어떤 뭐 흰색 볼 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저거를 야광볼을 만들면 잘 보이지 않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어떤 이제 같이 치는 동반자가 의견을 주길래 괜찮은 생각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실 보고 야간에 잘 보이는 공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니까 너무 잘 보여요, 야간에.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야간에 치던 공이 이게 기능이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제가 이제 그걸 쳐봤어요, 혼자. 쳐보니까 다른 사람 3명은 흰색 공과 자기 공 찾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색깔이 딱 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어떤 부분이 색깔이라는 거 번호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색깔로 4명이 따로따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또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또 색깔이 또 민감하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골프에 대한 새로운 재미가 있지 않지 않을까. 또 아마 보면은 뭐 이제 안개 낀 날 같은 경우에 또 치고 난 다음에 볼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자기 볼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찾아가서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게 다 일일이 4명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 하얀 볼들은. 그렇죠. 그렇게 번거로움이 많이 생겼는데 각자 하면 되게 편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그 볼이 칼라볼이 4명이 썼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좋아하시겠군요. 제일 좋아요. 금방 잘 타지. 그렇죠. 예.
누구 건지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한여름에 그 뜨거운 때약빛에 그거 다 확인하러 다닌다고 그러면 힘들고 자기 1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약간 이렇게 보면 비스듬하게 보면은 색깔이 그 번호가 이렇게 혼돈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자기 번호에 맞게끔 채를 갖다가 이제 서브해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2번하고 3번 바뀌어 있으니까 다시 또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몇 번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일부 골프들은 이게 미안하니까 그냥 그걸 갖다 줄이고 널리서 치다가 뒷땅 치고 탑볼 치고 하는 게 평상치기 때문에 저들이 아마 4명이 다르게 이렇게 전부 그 볼을 쓰시면은 최소한 몇 타는 줄어들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하얀 볼이었잖아요. 하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빨리 발견하고 눈에 확 띄는 건 좋은데 혹시 기능상으로 뭐 칼날을 입혔을 때 더 무거워져서 거리가 덜 나간다든지 방향이 부정확하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처음에 저들이 칼라볼을 개발하니까 이 칼라볼은 거리가 많이 안 나가잖아.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이게 그런 어떤 이제 편견이 발생이 된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흰색 공인데 페인팅을 칠했어요. 페인팅을 칠하면은 공이 날아갈 때 딤플의 어떤 공기 역학에서 볼이 이렇게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는데 딤플이 매끄러운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보면 아마 참고로 보면은 그 연습장에 연습볼을 이렇게 칠 때 네. 많이 마모된 거. 그렇죠. 그런 경우 치면 거리가 멀리 안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그 부분은 위에 수지에다가 색소를 넣어서 아예 색소를 넣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그 색깔이 원 색깔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터치하지 않은 상태니까 기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흰볼이나 그거나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수지는 투명으로 나와요. 보면 투명으로 나오는 거에다가 흰색도 이제 흰색에 대한 어떤 염료를 엮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어떤 부분 더 뭐 빨간 염료라고 무게가 더 나가는 거, 흰 염료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지금도 한 그런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그 TV 공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해서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또 공개 테스트도 하고 그걸 우리가 보도하고 그래서 괜찮고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프로들을 쓰게 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 그래서 프로들이 이제 칼라볼을 쓰니까 뭐 이게 거리가 덜 나고 성능이 떨어지는 프로가 쓰겠느냐 그렇지. 그런 어떤 생각에 바뀌니까 지금은 뭐 칼라볼에 대한 거는 많이 이제 지금은 처음 이거 시작하실 때부터 잘 될 거다 뭐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어땠어요?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걸 사업으로 다 하얀 볼 쓰는 사람들의 칼라볼을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이게 성장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회사를 인수를 할 때 제가 사실 골프를 좋아서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이제 인수했던 게 볼빅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인수를 해보니까 생각과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분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칼라볼이라는 어떤 개발을 해서 약간 틈새 시장이죠.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시장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이 자체 회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사실 뭐 아무렇게 보는 부분.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칼라볼을 봤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는 어떤 보면은 진짜 칼라볼이 없었잖아요. 외국은. 그렇죠. 제가 이제 그 2012년도에 저들이 이제 미국 PGA 전시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저들이 이제 그 칼라볼을 우리가 전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예. 보통 쓰시는 분들이 어떤 볼을 쓰는 게 한 80한 5% 정도가 자기들 흰색 볼만 쓴다, 기본적으로. 칼라볼을 가끔 쓴다라는 게 자체가 한 55% 정도. 그러면 이런 칼라볼로 해서 본인이 아마 출시를 한다고 살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30% 되더라고요. 또 가격도 이렇게 비싸게 받겠다는 게 한 3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설문지 30%라 하더라도 약 우리가 보면은 막 3분의 1도 하면 10%는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가 미국이가 10% 정도만 시장 점유율이 큰 어떤 성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부분이.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어떤 우리가 골프를 그러면은 그냥 흰색이나 블랙이나 뭐 이런 거 입었었지만 지금은 뭐 모든 골프를 보면은 상당히 컬러풀해졌고 어떤 부분은 신발 같은 경우도 컬러풀해졌고 그래서 뭐 굳이 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테니스 공은 이미 이제 컬러로 바뀌어 있는 거고 또 탁구공도 마찬가지고 또 배구공도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고 있고
축구공도 옛날에 블랙 앤 화이트지만 더 화려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농구공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가 컬러로 되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다 그렇게 그렇죠. 변화가 예, 있었네요. 예, 예. 근데 굳이 골프공만 흰색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배구 같은 게 백구라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거 했었지만 이게 바뀔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 미래적으로는 컬러가 더 강하다고 본다. 만약에 축구공이 원래 어떤 블랙 앤 화이트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건 안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컬러볼에 대한 어떤 시장이 조금 침투를 하다 보면은 많다. 그래서 어떤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컬러가 선호할 거고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도 컬러볼 거니까 아, 이거 여자들이 쓰는 볼 아니냐 기본 남자들이 안 써야 된다라는 이런 게 상당히 강했었는데. 아, 외국에서.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비슷하게. 네네. 근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컬러 흰색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예, 예. 그리고 약간 좀 색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보면 약간 뭐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은 더욱더 컬러볼을 써야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은 낫지 않을까. 사실 유럽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골프 인구가 약간 노령화된 상태에서 50대 인구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마케팅 대상은 여성 골프, 시니어 골프, 또 뭐 새로 골프 보는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 흰색 볼하고 아주 알록달록한 컬러볼에서 어느 걸 썼겠다. 당연히 컬러볼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약간 70% 정도 시장이 컬러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이제 홍보를 하고 진짜 써봐라 그러면 약간 컬러볼은 중독성이 조금 있어요 보면요. 컬러볼을 쭉 이렇게 혼자 쓰고 계시다가 갑자기 흰색 볼을 이렇게 4명이 치시면은 자기 볼을 찾지를 못하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자꾸 번져서 아마 지금 해외에 이렇게 여행 다니시다 보면은 골프 치러 다니시다 보면은 아마 외국의 남성분들도 어떤 부분에 컬러볼을 많이 쓰고 그들이 몰래 같은 경우 저도 보바 왓슨 저들이 계약해서 핑크볼을 썼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보바 왓슨 그 친구가 핑크볼을 씁니까? 예, 썼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봤을 때 이제는 어떤 뭐 컬러볼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분이 뭐 남성들은 어떤 부분에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지만 지금 뭐 바지도 빨간 바지도 있고 노란 바지 입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색상에 따라서 어떤 남녀 구분은 안 하는 그런 그 추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도 주황이 좀 많았죠. 결국 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저들이 제가 한 6년 전에 수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세계 시장 점유율 그러면 1%도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전에 5% 정도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마 월드 랭킹으로 봤을 때는 4위에서 5위 정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또 유명한. 우리 원래 이 골프 관련 업체가 우리는 별로 없었죠. 없었죠. 볼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OEM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공장들은 많았지만 뭐 자가 브랜드로 우리 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갖고는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고 뭐 사실 외국에 나가서도 처음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볼빅이라고 이렇게 그 모자에 쓰고 다니면 좀 뭐 하는 회사냐고 부분이. 예, 그리고 또 그 선수가 볼을 이렇게 이제 선수들은 볼을 다 치고 나면은 그걸 이제 갤러리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사인을 해서. 그렇지. 사인해서 예, 던져주니까. 우리 선수들 볼이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거 막 이제 나눠주면은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볼이냐고 이렇게 이제 문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제가 어떤 부분이 진출할 때 선수들 먼저 2년 정도 먼저 쓰게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2년 후에 저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브라인드 마케팅을 조금 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선수들을 먼저 쓰게 그렇죠. 했군요. 먼저 쓰고 먼저 마케팅을 하고 그 뒤에 미국 시장에서 이거 어디에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미국 골프 협회에다가 연락해서 이 볼 어디 살 수 있느냐 어떤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만들고 제가 이제 전시회에 나가서 시장에다가 이제 뿌려뜨게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한 4위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1위는 어느 나라 브랜드예요? 미국 브랜드. 미국 브랜드.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주 많이 나죠. 그래요? 우리가 한 지금 5%? 5%? 정도. 예. 그 점유율이? 예. 거기는 아마 40에서 50%까지 될 거예요. 야, 그럼 차이 많이 나는 아주 많이 나죠. 거네요. 2위가 한 10%대 정도. 어허. 3위가 한 10%대. 그 다 미국 브랜드입니까? 아니요, 이제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일본이 있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골프의 어떤 선진국들의 대부분이가 그 나라 브랜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산업에서 그 선수들을 수원을 하고 그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 또 홍보를 해주고 그렇지. 어떤 그 홍보에 의해서 또 이제 어떤 또 산업에서 또 매출이 발생 이익이 되면은 그걸 다시 또 선수의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순환시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갈 길이
좀 산을 몇 개 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저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하기엔 좀 이르네요. 그럼요. 아직까지는 뭐 갈 길이 아주 촘촘히 봅니다. 우선 1번도 넘어야 되고. 그럼, 예. 근데 그 브랜드들도 다 지금 컬러볼 만들죠. 다 만들죠. 예. 근데 그건 볼빅을 보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들이 이제 신제품 컬러가 나오면은 그걸 또 다시 이제 카피를 하고 이렇게. 저들이 칼라볼이 어떤 부분이 저들이 한 가지수가 한 50가지 정도 칼라가 넘습니다. 보면은 그 다양한 칼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뭐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도 안 될 정도로 몇 가지면 이렇게 이제 구성만 맞춰 놓는 건데 저들은 다양한 칼라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들은 칼라의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 열심히 해놔놓으면 그 사람들은 또 좋은 그 칼라 따라하고 따라하도 어떤 부분 저들은 골프공이라는 어떤 기능으로 저는 본 거거든. 칼라 자체를 어떤 뭐 멋으로 보는 이런 게 아니라 멀리 갔을 때 어떻게 잘 보일 거냐는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한 테스트를 할 때 200m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잘 보이냐 그 기준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저들은 멀리가 잘 보이는 그런 어떤 볼을 구조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한 색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어쨌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신장이 되신 거예요? 많이 됐죠. 그때는 어떤 저들이 매출 기준으로 봐도 지금 몇십 배 됐죠. 그러면 일단은 성공은 하신 건데. 현재까지는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많죠, 부분이. 하면서? 이건 나 좀 포기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은 적도 있어요? 포기하는 거는 좀 오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고 왜 안 되겠느냐, 기본적으로. 왜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많이 있었고 어떤 뭐 제일 처음에 했던 부분이 이제 칼라보를 만들었을 때 선입견 또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기존 나와 있던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당시 어떤 국산의 제품에 대한 거는 이거는 당연히 나쁠 거라는 어떤 선입견 그것도 크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내에서 그 인식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국산 브랜드라 그러면 그렇죠. 조금 저가고 품질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구조가 제일 첫 번째가 제일 비싸게 파는 조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도 보면은 미국도 우리가 어떤 그 제일 좋은 브랜드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팔고 어떤 부분이 그래서 가격이 어떤 대로 뭐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어떤 방침으로 되어 있고 어떤 그 자체가 가격이 어떤 볼빅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항상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보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혹시 뭐 IMF 때 이런 때도 힘드셨나요? IMF 지나고 저들이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이제 많은 어떤 마케팅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저들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놨고 프로들한테 많은 어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들이 다 외면했을 때 부분이. 그거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리고 뭐 제일 속상한 부분은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선수들 싸고 사용하고 있는 볼을 어떤 선수가 사용하고 있으면은 일부 선수 농담이 있겠지만 이런 볼을 볼 때문에 그렇게 말 못 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잘 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조금 못 칠 때는 볼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칼라 때문에 못 치는 거다. 어떤 선수는 어떤 유명한 선수인데 이 볼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참 그럴 때 되게 속상했어요 부분이. 왜 어떤 부분이 볼에 우리가 기계적인 성능이나 모든 테스트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볼이고 그 선수가 어떤 부분이 과거의 성적 비교를 해봐도 훨씬 성적이 또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오기가 나서 더 어떻게 극복을 하셨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조금 많이 속상했었고 어떤 이거 뭐 싸구려 볼 아니야 뭐 이거 누가 쳐 이런 걸 누가 선물을 줘 뭐 이럴 때 속상하죠 부분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대우도 받고 있고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가끔 저들이 이제 그 아시는 지인들 분께서 해외에 이렇게 여행 가시면은 사진 찍어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가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도 볼빅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사진 찍어서 stud한테 보내줘요. 여기도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 되게 뿌듯하다고. 어떤 한 분은 일부러 사왔더라고요. 사왔어?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외국서? 네, 사왔냐고. 너무 자기가 반가워 사왔대요.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요즘은 뭐 그런 편견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세계적인 뭐 어떤 프로들도 우리 볼 쓰면서 뭐 성적도 좋게 잘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쉽지 않았던 인생의 물길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리 문경환 회장께서는 그 순간이 어느 때였는지 한번 판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경환의 그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1987년 건영통상 입사 이런 이게 무슨 회사에 처음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77년도에 이제 SK 네트워크스 옛날 과거 성경이라는 데를 제가 10년 근무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10년 근무를 하고 오래 다녔어야 되는데 10년 다니니까 약간 이제 직장에 대한 지루함도 있고 해서 장난 삼아 이렇게 어떤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괜찮은 회사 있다. 한번 면접 봐라 해서 이제 면접 반짝 과거에 아마 그 건설회사 건영이라는 아파트 많이 짓는 회사. 네네네. 그게 이제 무역회사를 새로 신설해서 그게 사람을 이제 충원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입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고비 아니면 어떤 변화의 시작인가요? 처음에 회사 이직하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었죠. 또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고 이거저걸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괜히 옮겼다는 생각도 들고 10년 있으면 웬만큼 이제 다 보면 직원이든 회사든 다 분위기 다 파악하고 그렇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많은 후회도 했었죠. 그래서 그게 큰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그 회사 다녔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쭉 한 회사 다녀서 아마 어떤 볼빅이라는 이런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회사에 있을 때는 부속품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 일로 옮기면서는 어떤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됐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눈도 떠지고. 그렇죠. 새로운 이제 또 세상을 많이 본 거죠. 한 번쯤 옮기는 게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변화가 온 거네요. 그렇죠. 저 회사 가서 제가 해본 그 아이템 참 많이 했어요. 그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봉제 공장도 해봤고, 봉제, 봉제 의류도 해봤고, 신발 수입도 해봤고, 건축 자재 수입도 해봤고, 무역회사니까. 그렇죠. 봉제 광고 수출도 해봤고, 어떤 국내 의류도 판매해봤고, 다양한 어떤 부분이 업을 많이 아마 접해본 거 10년 동안 많이 접해본 것 같아요. 이 건영통상에 그럼 10년 계셨습니까? 10년 계십니다. 딱 10년. 이제 여기 10년 계시면서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렇죠. 하여간 장사하는 여러 가지의 그 거래하는 이런 거를 다 터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파트라든가 백화점을 건설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또 그걸 많이 선택을 하고 구매를 또 오래 하다가 보니까 어떤 디자인도 많이 익히게 되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거래하는 그 범위가 되게 넓어진 거네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런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업무에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무를 또 혼자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사회에 출발하는 어떤 친구들도 보면은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소기업 가서 배우는 것도 다양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 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생각을 바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면 하나의 부품밖에 안 되니까 작은 기업에 가서 회사 돌아가는 전체를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일이나 삼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그런 게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고 전문 분야 하려고 그러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또 대우가 부족한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요새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급여 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급여 차이가 없는 데도 많거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약간 어떤 부분이 좀 생각이 조금 틀린 생각,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안정화될 수 있는 생각.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공무원 대기가 하늘 별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그렇죠. 안정된 직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기업이 안전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지속 이렇게 성장하고 가능한 어떤 이런 회사를 아마 선택하는 그런 안정화 기준에서 어떤 대기업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또 사실 어떤 대기업 같은 것도 보면은 한 번 입사를 하고 나면은 오랫동안 있는 건 사실 50%한 10년 보면 50% 정도 이상이 그만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50% 그만두는 상태 똑같이 봤을 때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업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자기가 나중에 진짜 창업을 한다 가정했을 때는 그렇죠. 다양한 걸 많이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꿈을 좀 그렇게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부분이. 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중소기업을 가십시오. 맞습니다. 예.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BM 스틸? 예. 이제 창업이네요. 예. 그러면 이 건영통상에 10년 일하고 이제 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96년도인가에 아마 그때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또 이제 위축이 되면서 그때 이제 모회사가 이제 또 이제 그 약간 회사가 이제 건영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갔던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회사의 문을 어려워지고. 닫아야 되는 그 시기였었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뭐 부도 나고 저는 회사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한 97년도 2월 정도까지가 그 많은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그냥 그 당시 이제 회장님하고 저하고 2명 남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쭉 이제 한 2,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고 도와드리고 있다가 저도 이제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좀 다른 걸 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다른 사업을 하려고 뭐 어떤 진짜 뭐 칼국수집 해볼까, 뭐 어떤 분이 제과점을 해볼까, 뭐 어떤 뭘 걸 다 해봤는데 직장 생활하고 그만두고 나오니까 사실 어떤 뭐 돈 모아한 게 퇴직금 받은 거 조금 어떤 부분이 어떤 거의 뭐 1억도 채 안 될 정도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걸 가지고 아무 할 게 없더라고. 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야, 똑같이 그 친구도 이제 어떤 다른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나온 친구였었고 뭘 할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는 그래도 무역을 배웠으니 둘이서 무역을 안 해보자 기본적으로 어떤 뭐 건축 자재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5천만 원씩 돈 내가지고 둘이 그 동업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동업을 해서 처음에 한 열흘 정도는 뭘 할까 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부분이 그래서 어떤 모회사가 이제 철강 회사가 이제 그 부도가 나면서 그 어떤 부분이 그 물건 싸게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거에 있던 종합성사 이제 그렇지. 그때 다 거래했던 부분들이니까. 마침 이제 그 과거의 회사가 야, 니네들 둘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같이 공유를 하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거를 회사의 자금을 자기네들 회사가 대주겠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가서 설명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철강 사업을 해서 어떤 부분이 초기에 많은 어떤 부분이 사업이 잘 됐었죠. 그러니까 이 BM 스틸이라는 게 결국 스틸이니까 철강 쪽이네요. 그러면 뭘 만드신 거예요, 새로? 뭐 철근이나. 철근. 이제 아파트 구조물에 들어가는 이제 건축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이나 인치빔 이걸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래요. 그런 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건영통상 다니면서 철강 수입을 제가 해서 그걸 자체를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구조를 이미 알고는 계셨구나. 잉여 부분이 다른데 이제 타사에다가 판매를 하고 이런 어떤 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알았었고. 그래서 이제 판매처도 웬만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사입만 할 수 있었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게 회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뭐 이제 IMF가 98년도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97년도에 IMF 시작됐죠. 시작이 돼서 어떤 부분 저들이 보면은 그때 호황기를 맞아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그때 또 현찰을 안 주면 그런 거를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돈을 이제 회사에서 잘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물건 사와서 그냥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잘 됐죠. 잘 되다가 뭐 부도도 많이 맞고 뭐 이래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랬어요? 예, 잘 됐죠, 부분이. 그래서 친구들 하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서로 따로 뿔뿔이 흩어서 따로따로 이제 동업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동업은 오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1년. 서로 이제 밑바닥 이렇게 잡아서 이제 안정화 될 수 있을 때. 그럼 또 재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갈라지면. 그렇죠. 이제 나 있는 거 반 나눠서. 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저들이 아마 해서 보니까 1년 정도 해서 보니까 한 뭐 금액으로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똑같은 업을 친구들 나눠서 이제 했죠. 그 같이 하던 분도 이제 똑같이 이런 철강 쪽으로. 서로. 본인 또 서로 거래처가 틀리니까. 그분도 좀 아직 계속 그런 사업 하십니까? 아마 할 거예요, 부분이요.
볼빅만큼은 못 큰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철강을 하면서 10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그 영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래 자금 업무를 담당했었다가 이제 골프를 회사에서 우연하게 이제 이제 배워서 이제 그 골프를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골프라는 게 보면 운동이 참 재미있는 운동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골프도 하시게 된 거구나. 그 전에부터 했었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예. 골프를 배워서 이제 나왔는데 물론 자기 개발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뭐 의학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골프의 어떤 저는 자기 개발을 사실 많이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 사회에 나오니까 사람을 만나고 또 영업하고 이런 어떤 이런 사교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어떤 게 골프만 한 게 없다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해놨던 제가 보면 그 당시 이제 골프를 제가 되게 잘 쳤었거든요. 젊을 때 일찍 배워서. 그러셨구나. 저는 스포츠를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어떤 스타일이라 제가 8개월 만에 제가 싱글을 했거든요. 어우, 그래요? 5시간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2시간. 거의 뭐 선수처럼 하신 거네. 저녁에 2시간에서. 뭐 그런 계기에서 5시간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8개월 만에 싱글해서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제가 골프로 나이 그 당시 젊은 나이에 상당히 좀 뭐 선수급은 아니지만 아마추어에서 잘 치는 어떤 급이 됐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한번 치면은 잘 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떤 뭐 우리 거래처 같은 데 같이 이제 운동하고 그러면은 사실 골프라는 운동이 나이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고 어떤 뭐 또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뭐 지난번에 어떻게 쳤지, 어떻게 됐지, 뭐 연습 많이 했냐, 또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이 스포츠라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서 어떤 부분 영업하는데 되게 자연스러웠고, 영업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때 이 BM스틸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회사 규모를 어느 정도 많이 키웠어요? 그렇죠. 매출액이 그래도 뭐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0년요. 10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이 저 볼빅 컬러볼로 오신 건 아니고. 예, 이것도 지금 사업하고 그것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하고 또 이제 인생이 바뀔 그런 기회가 또 왔던 거죠. 그래서 나 지금 막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뜯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 어떻게 해서 이 볼로 가게 되셨는지. 그렇지만 2008년도에 볼빅 인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고 골프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찬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사실 우연한 찬스였어요. 이제 저 지인하고 이제 이렇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그냥 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그때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마케팅하러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회사가? 예. 그때도 볼빅이었습니까? 예. 직원들이 나왔었고 거기 이제 경자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 골프장에 대표하고 같이 골프를 쳤거든요. 그 대표가 혹시 뭐 저기 골프에 되게 관심이 많고 골프 되게 좋아하는데 혹시 볼빅을 아느냐 그래서 저 알고 있다고. 그 회사 어떻게 생각하냐? 회사 되게 좋은 회사 생각을 한다. 혹시 인수협회 생각이 드냐? 조면 하죠. 이렇게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그건 정말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된 얘기하다가 그래서 급작스럽게 보면 괜찮아 그러면 그래 소개시켜 줄게 어떤 부분이. 그래서 또 같이 치신 분이 또 이제 또 그 사업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맥케지 출신의 어떤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제가 컨설팅 한번 해보겠다 그분이. 그러면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 실수하고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덜렁 인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회사가 좀 어려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사실 몰랐었어요. 저는 골프가 좋아서 회사 괜찮다고 제가 인수를 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빅이 뭐 어렵다거나 부도가 난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BM스틸을 제가 이제 하면서 단순 유통업이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늦게 저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장수 기업 그다음에 또 이제 히든 챔피언 기업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사업하는 이 사업이 뭐 자식한테 물려주던 이 대를 이어는 가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내가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제조업을 한번 해볼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조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이거 해결하니까 뭐 어떤 전선회사, IT 기업, 뭐 또 다른 제조업 해가지고 몇 군데를 소개를 받아봤었는데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과연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저 골프 회사는 제가 그때 제안을 받은 물론 이제 골프 좋아했긴 하겠지만 그 내가 그래 저 볼은 내가 만들 줄은 몰라. 또 공장도 잘 몰라. 그렇지만 내가 소비자로서 내가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열심히 사용을 했고 또 충분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성능을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디어가 많겠다. 해서 제가 선뜻 인수한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이구 좋은 회사네 하고 제가 이제 인수를 해봤는데 어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회사인지 사실 몰랐었고. 그 인수하면서 보니까 실제로는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매각하신 분한테 제가 저하고 다투기도 했었고 어떻게 이런 회사를 저한테 할 수 있느냐, 왜 차를 쏘겠느냐까지 했었고 어떤 부분이. 그 많은 저하고 지금도 사이가 소모갈 정도로 그래요? 네, 그렇게 막 그랬었죠. 직원들도 이제 기존 경영자들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만드는 상태에서 좋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느냐 어떤 부분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질책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처음엔 좀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렇죠. 처음에 저는 인수할 때는 제가 이제 원래 철강이 이제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여의도에서 이제 경기도 회사가 분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운동하러 가면서 회사 들려서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가고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세컨잡 정도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달간 이제 출근도 사실 안 했었거든요. 출근 안 했었는데 이제 출근 안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는 했었고 하면서 매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아닌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적잖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수출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수출을 한 반 정도 수출을 하는데 보니까 적자 안 하고 보고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 이걸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공장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수출을 하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어떤 모 잡지에 미국에서 이제 골프 공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수입된 거를 다 품질 테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꼴찌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비거리는 잘나고 하는데 이렇게 꼴찌했더라고. 이유가 보니까 이제 투피스. 일반적인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볼 이것만 수출을 하고 저가볼 수출하고 일반적인 투어용 볼 수출 안 하고 당연히 순위로 봐서는 꼴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저가로 이제 수출한 거구나. 그러면은 회사 망신에 나라 망신에 적자 보면서 이걸 왜 하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매출액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네. 그럼 한 달에 비용 자체 나가는 거에 반도 못 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반도 안 나와요. 야, 그거 오히려 인수하면서 오히려 되게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 고민 많이 했죠. 거의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뭔가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하여간 그런 거를 칼라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2달, 3개월 정도를 제가 이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이거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인수를 했고. 또 직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장난도 아닌 거고. 월급은 그냥 한 달 금방 돌아올 텐데. 그래서 혼자 많이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어떤 부분에 과욕을 부리구나라는 생각 들었고 또 건방진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볼빅에서 어떤 회사냐. 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냐. 볼이는 어떤 거냐. 소비자는 어떤 걸 하느냐. 어떻게 하면 팔리겠느냐. 이런 부분을 쭉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제가 11월 1일 날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침 출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마 물론 근로 기준법에 봐서 위법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부터 출근 7시다. 퇴근은 11시고. 직원들한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거에 대한 불만인 사람은 그만둬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이니까 꽤나 많이 그만뒀고 지금 남아있는 분이 딱 2명 남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있던 분이 한 40~50명 됐는데 2명 남아있고 다 그만둔 상태였었는데 어떤 부분이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저 회사 같은 이런 어떤 후발주자의 브랜드가 그만 앞에 있는 선도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똑같은 방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일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각계전투 조직을 저는 전략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각계전투라는 게 자체가 어떤 고지가 있고 이제 진지를 이렇게 서로 탈환하려고 그러면 서로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서로 한 사람이 좋을 때 또 어떤 화장실 갈 때 약간 어떻게 교대할 때 이때 어떤 부분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게 이게 각계전투에 서로 이제 진지 탈환하는 건데 제 생각은 자 그러면 이걸 이길 방법 뭐 있을까?
저 사람들이 쉴 때, 밥 먹을 때, 놀 때, 잘 때, 우린 이때 일해야 어떤 뭐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했습니다. 동계 훈련을 해야 되겠다. 동계 훈련이 뭐냐 갑자기 어떤 자체가. 근데 이런 어떤 겨울 되면은 골프 시즌이 어떤 약간 그렇죠. 침체되는 시기예요. 완전히 서로 뭐, 영업도 안 하는 시기였어요. 그 예. 당시는 어떤 부분. 비수기니까. 비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할 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판매하는 이런 어떤 이렇게 장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겨울에 3개월 동안에 전 직원들을 전국에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갖고 일부 안 되는 제가 직접 갔었고 제가 부산에 아마 모골프장 가서 제가 30분간 서서 제가 설득을 했고 안 된다. 못 팔아준다. 그 안에서. 그렇죠.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영업을 가서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다 하고 난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3월 달에 통 나와 보니까 보이지도 않는 이게 어떤 진열대가 앞에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을 저들이 동계 훈련했어요, 그때. 겨울에. 다른 사람 쉴 때. 그렇게 해서 막 설치해 놓고, 영업을 했었고. 그건 몇 년간 그랬어요. 겨울에 되면. 계속. 예, 그렇죠. 몇 년간.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게 뭐 이제 직원들도 많이 어떤 부분이 뭐 그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많고 마음 앞에 생각하죠.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되게 힘들었겠네요. 힘들죠, 부분이. 아침에 7시 나서 밤 11시 퇴근한다는 게 힘들죠, 부분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사원이 제가 한 3개월 고민해서 만드는 게 이제 초심, 열정, 배려라는 사원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초심, 열정, 배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잃지 말자 해서 제가 지금도 제가 뭐 보통 한 새벽 1시, 2시 퇴근을 해요. 뭐 12시간. 토요일도 없고 저는 명절도 출근을 해요. 그러세요? 제가 막 초심을, 마음을 변하면 그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 지금 다 본인 대로 알아서 퇴근하는 거고. 과거는 어떤 부분이 뭐. 아니, 근데 위에서 아침 7시에 나오는데 어떻게 늦게 나오겠어요? 근데 출근은 지금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고. 처음에는 어떤 뭐 그거는 근데 정신적으로 토요일, 봤을 때. 일요일 명절에도 출근하고 있으면 이 밑에 직원들. 그건 뭐 직원들이 전혀 요즘 뭐 워낙 이제 적응이 돼서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고비고비 놓을 때 아까 그 초심, 열정, 배려. 예.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철학이신가 봐요. 그 힘으로 어려울 때마다 버텨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네.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속담에 보면은 못 오르려면 뭐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틀리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거 용기를 다 죽이는 거거든요. 저는 올라간 만큼 이익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직원들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 뭐 똑같은 고지에 한 친구는 등반 산을 오르는 이제 뭐 어떤 뭐 게임을 했다고 하면 한 친구는 500m의 고지고 한 친구는 1000m의 고지예요. 어떤 분은 내가 장비다 그 1000m 어떻게 올라가지? 포기해버리면은 그 만약에 일정한 시점에서 딱 스톱을 했을 때 만약에 500m의 고지에 오른 사람은 500m에 야호하고 있었겠죠. 그 1000m의 고지는 얼마 정도 올라갔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상 올라가지 못하냐면 최소한 700, 800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 끊어보자. 어디가 이게 700 올라간 게 더 훨씬 많이 올라갔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500보다는.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가지면은 어떤 분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못 올라 쳐다보지 말라. 그건 아니다. 올라간 만큼 이익이다. 못 오를 나무라도 올라가 봐라. 그렇죠. 예. 네. 올라간 만큼 이익이다. 어떻게 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이 볼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보통 뭐 꼴찌 수준에서 이렇게 10도 정도 되는데 제가 항상 1등이 목표였어요.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부분이 어떤 1등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1등을 매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2등이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2등이 목표였다면 아마 3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떤 뭐 등간에 1등을 목표를 하다 보면은 2등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3등이 목표면 4등밖에 안 되는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고의 부분이 그래서 어떤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어떤 누구든지 어떤 부분에 뭐 어떤 우리가 직원들 항상 채용을 할 때 이 면접 볼 때 이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 회사 다니기 진짜 그만둘 때까지 항상 근데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물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진짜 12시 1시 퇴근하는 게 자체가 전들 사람이 돼야 힘 안 들겠습니까? 나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 내가 초심을 잃으면은 그럼 이거 누가 지켜주냐는 거예요. 아주까지 우리가 정상에 선 것도 아닌 상태인데 아주 가야 갈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론 뭐 가정의 어떤 부분에 뭐 우리 가정에 제가 참 되게 미안하죠 부분이요. 어떤 거의 뭐
없는 사람이라 하숙생이나 마찬가지고 아침에 나왔다가 새벽에 들어갔다가 뭐 하루에 진짜 며칠 동안 얼굴도 못 보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초심을 잃지 않으면 이게 누가 지켜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못 올라가도 올라가만큼 어떤 얘기다라는 게 자체가 제가 어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오늘 얘기가 정말 재미있고요. 우리 골프 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춘들한테 뭐 하실 말씀 우리 말씀하실래요?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제 해외에 한 거의 1년에 반 정도를 해외가 있고 제가 이제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김우중 회장님을 제가 이제 베트남 물건을 이제 하고 팔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뵙고 가서 이제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보면은 지금 딱 말이 맞다. 진짜 세상은 넓더라고.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생각에 좀 글로벌 정신을 좀 가져야 좋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취업도 국내에 보지 말고 해외에 나가서 분이 취업할 때가 충분히 많다. 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끔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서 좀 어떤 부분이 참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서 참 되게 그 어떤 부러움이 있는 게 있는 게 중화인들, 중국인들. 사실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거의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 동남아권에는요 중국인들이 거의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화교들이죠. 또 부럽더라고요. 저쪽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니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글로벌 정신을 좀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면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뭘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본인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취업도 어떤 부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라. 그러면 훨씬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 저보고 가끔 보면 어떻게 그 마케팅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 아이디어는 미치면 나온다. 미치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안 나온다. 어떤 부분이. 미치는 거는 자기 좋아야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미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부분이 미래를 충분히 젊은이들 나갈 수 있는 그런 윤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정신을 가져서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아주 좀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이제 무광볼 다시 성공하셔서 그 다음엔 뭔가 이제 뭐 무슨 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않는 어떤 볼이 새로운 어떤 볼을 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진짜 골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거리 많이 나가는 볼을 만드시면 잘 팔립니다. 또 뭐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볼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니 공급을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기운이 나네요. 네.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또는 취업이 안 된다 청년 실업이 너무 많다 늘 이제 뉴스를 보면 우리 이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립돼 있는 그런 느낌이고 하여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오늘 우리 이 볼빅의 문경환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우리 뭐 특히 취업을 원하는 여러분들 정말 못 오를 나무를 올라가 봅시다. 명불허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